이런 사람은 말이 없어도 대접받는다. 그대들은 말이 적은 사람이 유난히 대접받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소리 내어 주장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먼저 길을 내어주고 말끝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이들을 종종 보았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고 자신을 앞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남다르게 느껴지는 태도가 있을 뿐이었다. 오늘은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깊은 기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말이 없어도 대접받는 사람, 그 내면의 무게를 가만히 살피려 한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사람을 바라보며 알게 되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태도의 결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말을 아낀다 하면서도 안으로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그 침묵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든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말이 적어도 주위가 저절로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이가 있다. 그 차이는 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태도의 깊이에 있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 그곳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만큼 사람의 본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굴었다고 하소연했다. 그 말이 옳을 때도 있었으나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같은 결을 드러냈다. 말은 많았으나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가벼웠다는 점이다. 반면 말이 거의 없던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늘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듯 보였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바로 세우려 했었고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기울였다. 나는 그들의 곁에 있으면 묘하게 편안해졌다.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태도에서 흐르는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했다. 그 기운은 억지로 만든 위험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인 삶의 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접받는다는 것은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출발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써 말의 장식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그 장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말의 겉모습은 금세 허물어진다. 반대로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듯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려 하면 어딘가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느껴진다. 그 경계가 바로 품격이다. 나는 많은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은 말로 감동하지 않는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말이 많아질수록 그 안의 진심은 흐려지기 쉽다. 그러나 태도에서 드러나는 깊이는 말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특히 말없이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 믿음이 바로 대접의 바탕이 된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 말은 정중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끝은 부드러운데 어딘가 얄팍한 기운이 스며들어 그의 말을 오래 붙잡아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반대도 있다. 말은 많지 않은데 그가 한마디를 건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 한마디가 여러 말을 대신하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이미 말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조용히 움직였다. 누가 먼저 다가와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가 말이 길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가 특별히 지혜롭다거나 권세를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작은 도움을 청해도 그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마주 앉을 때에도 자연히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가 강한 기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다만 그의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게 했다. 그대들은 종종 묻는다. 말을 줄이면 대접받을 수 있는가? 나는 단정하여 말하고 싶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중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대접은 그대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침묵을 지켜도 그 침묵은 공허해진다. 반대로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태도를 바로 세우면 말이 적어도 사람들은 그대의 존재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말이 적은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는 그의 말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진 이의 말에서는 가벼움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이의 침묵에서는 무게를 느낀다. 그 무게가 곧 대접의 근거가 된다. 사람들은 그 무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가짐을 고쳐 앉는다. 그것이 말없이도 얻는 존중이다. 대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말부터 고치려 하지 말라. 태도를 가다듬는 일이 우선이다. 태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자신을 바로 세우면 그 결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언젠가 그대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말이 없어도 대접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그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조용히 한 걸음씩 마음을 세워가면 된다. 말 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말의 빠르기에서 드러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를 오래 생각하며 깨달았다. 과묵함의 본질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속에 세워진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짚의 흔들림으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면은 들리지 않지만 그가 보여주는 작은 태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말이 적어도 대접받는 사람은 이 작은 태도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결이 곧 그의 존재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군말이 없는 편이었고 말을 한다 해도 짧고 정갈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 때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대할 때와는 달랐다. 자세를 가다듬는 이도 있었고 입버릇처럼 툭 던지던 말투를 그 앞에서는 조심스레 다듬는 이도 있었다. 그가 무엇을 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를 함부로 넘기지 않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그의 일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작은 일을 맡아도 허투루 하지 않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흐리지 않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함부로 변명하지 않았다. 이 모든 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는 마음의 결을 외부의 말에 맡기지 않았다. 자신이 세운 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있었다. 그 질서가 바로 말 없는 힘이 되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숨기기 위해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말은 그 중심 위에 조용히 얹힐 뿐이다. 그래서 말없이도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는 그가 소리내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 흘려보낸 것이다. 나는 또한 보았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말끝마다 흔들리는 기운을 품는다. 그 흔들림은 남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나마 정돈해둔 경우가 많았다. 그 정돈된 마음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사람들은 안정된 마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를 갖추게 된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말이 많지 않은데도 그 앞에서 가볍게 웃어넘기지 못하고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이 엄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마음에 흐르는 결이 상대의 마음을 다잡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결을 느끼면 그 앞에서 자연히 몸가짐을 고친다. 그것이 태도의 힘이다.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결을 깨뜨리지 않으려 애쓰던 이들을 자주 보았다. 세상과 멀어진 자리에서 그들 역시 흔들렸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다. 말은 줄었으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안쪽에서 작은 등불처럼 흐트러짐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을 나는 대할수록 알아볼 수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존중이 그 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질서는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조급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말을 서둘러 던진다. 그러나 마음이 정돈된 이는 말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자신의 호흡을 흩뜨리지 않는다. 그 호흡이 남에게 전해지면 상대는 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게 된다. 이 조화가 대화를 안정시키고 대화의 자리를 정갈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함부로 대하기엔 그의 기운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운의 근원을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은 행동의 작은 습관이었다. 말이 적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쉽게 잊지 않았다. 잠시 내뱉은 말이라도 책임의 무게를 마음에 새겼다.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았고 가볍게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흔드는 일이 없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말에 신뢰를 더했다. 말이 적으나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예리함을 말의 화려함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예리함은 말의 가짓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 안에 세워진 질서에서 나온다.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의 말은 단단해지고 그의 침묵은 더욱 깊어진다.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끼면 그를 가볍게 대하지 못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말이 적어도 대접받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힘을 쏟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에 그의 한마디는 들릴수록 깊어지고 그의 침묵은 오래도록 울림을 남긴다. 사람들은 그 울림을 느끼면 자연히 존중을 보내게 된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켜낼 때 남의 마음도 그대를 지켜보게 된다. 이것이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의 본질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인간사를 가까이서 보았다. 세상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기운은 오히려 세상 한복판보다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말없이도 대접받던 몇 사람의 모습은 훗날까지도 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이 지닌 태도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내 마음에 선명히 남아있다. 그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본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고 늘 조용히 일을 처리하던 인물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하루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고 작은 일이라도 허술하게 지나치지 않았다. 남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때에도 그는 말없이 한 켠을 정리하거나 마른 장작을 모아두는 등 눈길이 닿는 곳마다 손을 거두어 두듯 움직였다. 이런 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그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를 멀찍이 바라보며 깨달았다. 사람에게 대접을 가져오는 힘은 크게 말하고 앞에 나서는 데서 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그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불평보다 실천이 앞섰다.
이러한 태도가 쌓여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기운을 바꾸고 있었다. 누가 그에게 부탁을 하러 올 때면 가벼운 장난이나 무례한 말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와 마주 앉으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었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는 그가 강한 권세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묵직한 울림을 만든 덕분이었다. 어느 날 유배지에 큰 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다. 땅은 쉽게 지늘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이들이 서두르며 불만을 토로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달랐다. 사람들이 웅성대는 뒤편에서 말없이 발 디딜 만한 돌을 옮기고 흐르는 물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고요히 땅을 다듬고 있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 이해해 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이어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주변의 기운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조용해졌다. 불평하던 입술은 닫히고 서두르던 걸음은 멈추곤 했다. 누구도 그에게 떠들썩하게 묻지 않았고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 발걸음까지도 낮추었다. 말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의 태도는 그 어떤 큰 소리보다도 사람들을 잠잠하게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힘을 지닌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아침에 누가 먼저 찾아와 도움을 청해야 할 때 대부분의 이들은 그를 먼저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다니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이미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를 향한 존중은 그가 무엇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일 어떻게 살아냈는지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말이 적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는 미소 지으며 이런 말을 했다.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 있으나 삶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은 금세 빛을 잃지만 나의 손은 내 마음과 따로 놀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상 속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뿐이요.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말이 적었으나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책임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책임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화가 날 때의 모습이었다. 누가 실수를 해서 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도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 침묵은 억눌린 분노가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단단한 결심에 가까웠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표정만 보아도 그가 어떤 기준을 지키려 하는지 자연스레 느끼곤 했다. 이렇듯 말없이 보내는 신호는 말보다 훨씬 분명하고 훨씬 오래 남았다. 나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접하는 이유는 그의 말솜씨나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가 쌓아온 태도의 무게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를 갖추게 만드는 것이다. 말없이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삶의 결을 지키기 위한 고요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가볍게 대하지 못한다. 말이 적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왜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가다듬는가? 그 이유는 그 침묵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의 결을 보기 때문이다. 그 결은 꾸며낼 수 없고 잠시 흉내내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들을 보며 삶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은 말로만 자신을 세울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만이 말없이도 대접받을 수 있다. 그대들이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삶의 결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 결이 단단해지면 그대의 침묵 또한 깊어지고 그 침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게 된다. 말은 흩어지지만 삶의 결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결에서 흘러나오는 태도가 그대를 존중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랜 세월 깨달은 바이며 그 침묵의 태도를 지닌 이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나는 오래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닌 태도는 마음 안쪽에서 천천히 다져진 결과이며 흔들림을 거듭하며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마침내 얻어낸 고요한 힘이다. 이 힘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겉모습만 흉내내어 얻을 수도 없다. 삶의 한결같은 자세에서 비롯된 내면의 중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드러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를 말로 해결하려 하면 그 마음은 금세 흐트러지기 쉽다. 말은 쉽게 변하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대접받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데 힘을 기울인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흔들림 속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중심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대답하려 한다. 그 대답이 삶의 결을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 다만 마음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피려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어떤 인정을 받지 않아도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은 삶은 언젠가 반드시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으면 말 없이도 존중이 따라왔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일 때 그 기운은 반드시 겉으로 새어나온다. 겉으로는 정갈해 보이나 말끝에 불안이 묻어나고 행동에는 정돈되지 못한 흔들림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려 애쓰는 사람은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흔들림을 이겨낸 결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그 결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예를 갖춘다. 이 예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존중이다. 나는 이런 이들의 마음에서 공통된 지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을 과하게 내세우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는 증명을 말로 반복할 필요도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칭찬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중심은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다잡아온 내면의 질서를 따라 움직였다. 이런 태도는 말없이도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힘을 느끼면 자연히 그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했다. 나는 또한 보았다. 말이 적은 사람 중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한 이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 그저 말수가 적은 이도 있었다. 그러나 대접받는 사람은 그 둘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로 마음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은 그의 내면이 어느 정도의 단단함을 갖추었다는 증거였다. 단단하지 않으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불안해한다. 그러나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된 고요한 힘이다. 그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이 고요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고요함은 외부의 소리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생긴다.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을 잃으면 내가 나를 잃는다.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사람은 불필요한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에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 중심이 세워지면
말을 적게 해도 그 사람의 말은 곧 그의 마음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그 말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진심에서 품격을 느낀다. 나는 또한 삶의 가장 큰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들을 떠올린다. 어려움이 닥쳐도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불행을 한탄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삶의 결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비록 말은 적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었다. 깊은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곧게 세우려 했다. 이러한 태도가 그들을 말없이도 빛나게 만들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말이 적다고 해서 모두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가벼운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침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이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침묵은 깊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침묵은 얕다. 사람은 이 차이를 느낀다. 말은 속일 수 있으나 태도는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접받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말에 책임을 지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적지만 그 말에는 내면의 무게가 담겨 있다. 그의 침묵은 길지만 그 침묵 속에는 스스로를 다스린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면 자연히 그를 존중하게 된다. 그 존중은 요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매일의 삶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순간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이 선택은 나를 바로 세우는가? 이 말은 내 마음을 흐리지 않는가?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힘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남긴다.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울림이 바로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의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나는 오래 사람을 보며 이 사실을 깨달았다. 대접받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말없이도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대들은 종종 말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가?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하곤 한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태도를 세우라고. 태도가 단단해지면 말은 그 태도를 따라가고 침묵조차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결국 사람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말은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만 태도는 오래 쌓인 마음의 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결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를 갖추게 된다. 존중은 강요할 수 없으나 그 결 앞에서는 자연히 생겨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처지는 비슷했으나 품격은 모두 달랐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어떤 이는 조급함에 휘둘리며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의 차이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방식에서 결정되었다. 이 방식이 쌓이고 쌓여 말이 적어도 대접받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내가 본 사람들, 내가 배운 삶의 결을 바탕으로 그 실천의 길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흔들린다. 그러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다. 말보다 먼저 삶이 그 사람의 진심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에게 보이려 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조용히 물어보아야 한다. 이 질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말없이도 빛을 잃지 않는다. 둘째, 마음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서두르는 사람은 말부터 앞세우고 생각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보다 먼저 숨을 고른다. 숨을 고르면 말이 고요해지고 행동이 곧아진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비록 말이 적어도 그 한마디의 울림이 남다르다. 그대가 말없이도 대접받고자 한다면 마음을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서두름이 줄어들면 존중은 자연히 찾아온다. 셋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 중엔 말의 책임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접받는 사람의 침묵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깊이 새기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한 번 말하면 그 말에 온 마음을 실어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사람의 말은 가볍게 흩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를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임을 아는 사람이 말없이도 신뢰를 얻는다. 넷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기준이 흐트러지면 말 또한 흔들리고 침묵조차 불안해진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한 시간이 되고, 그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된다. 사람들은 이런 기준 있는 사람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는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다섯째,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갈등은 상대의 탓을 하려는 마음에서 커진다. 그러나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은 불편한 일이 생겨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지나야 하는지를 고요히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에게도 과한 감정을 쏟지 않으며 스스로의 품격을 흐리지 않는다. 그 고요한 자세에서 사람들은 신뢰를 느낀다.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나는 이 실천의 길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말을 줄이거나 일부러 고요한 척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이며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흐름이 곧아지면 말이 적어도 사람들은 그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흐름이 흐트러지면 말을 아무리 꾸며도 사람들은 그 속의 공허함을 금세 알아차린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말을 바꾸어 존중을 얻으려 하지 말라. 존중은 말의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히 마음을 세우는 데서 온다. 한 걸음씩 마음의 결을 가다듬다 보면 그대의 침묵은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깊이가 머무는 공간이 된다.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끼면 그대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품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대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소리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다듬으라. 말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남는다. 침묵은 흐르지만 그 침묵에 담긴 마음의 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머문다. 그대가 어떤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말의 무게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말이 아니라 삶이 만든다. 말이 없어도 대접받는 사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조용히 자신을 다듬어 온 사람이다. 그대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비록 말이 적어도 사람들은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품격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 유배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도 종종 떠올린다. 그 시절의 공기와 냄새, 허름한 방과 조용한 들판 사이를 오가던 발걸음, 서늘한 바람 속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말이 적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침묵에서
삶의 깊은 결을 보았다. 말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는 고요한 품격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말이 사람의 전부인 듯 살아간다. 입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로 억울함을 풀고,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말들 사이에서 진짜 신뢰를 얻는 힘은 침묵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았다. 특히 자신을 다스린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가라앉히고 그 자리의 공기를 안정시켰다. 그 침묵에는 꾸밈이 없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결이 담겨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말없이도 대접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르는가?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인가? 혹은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인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힘은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단단한 태도에 있었다. 태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땅과 같다. 그 땅을 어떻게 일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향기가 결정된다. 그 향기는 말로 꾸밀 수 없고 남이 빌려줄 수도 없다. 오직 스스로의 삶으로만 만들어진다. 나는 때로 유배지의 긴 겨울밤을 떠올린다. 바람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고 외로움은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침묵과 함께 있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함 속에서 온갖 말을 쏟아냈으며 누군가는 그 침묵을 붙잡아 자신을 가다듬는 힘으로 바꾸었다. 그 둘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의 깊이로 드러났다. 말을 앞세운 침묵은 쉽게 흔들렸고 스스로를 다스린 침묵은 조용히 단단해졌다. 나는 그 단단함을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난다. 목소리가 큰 사람,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 순간의 자극과 파도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없이 앉아 있어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 그 중심이 그의 침묵을 떠받치고 그 침묵이 그의 품격을 완성했다. 나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들의 태도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말이 적어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한 것이다. 말은 그 마음의 옷일 뿐이고 침묵은 그 마음의 기운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옷은 순간의 취향이지만 기운은 긴 세월의 쌓임이다. 사람들은 옷보다 기운을 먼저 느낀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단단할 때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갖춘다. 나는 그대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마음을 세우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대가 말없이 빛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결을 곧게 세워야 한다. 그 결이 흐트러지면 말이 아무리 정갈해도 사람들은 그 속의 불안함을 알아차린다. 반대로 결이 곧으면 말이 적어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운 이 한 가지 진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사람의 품격은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의 작은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는가에서 드러난다. 작은 일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소리 없이 제 할 일을 다하는 사람,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이 된다. 그 울림은 말을 넘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준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대접받는 사람은 남보다 돋보이려 애쓴 이가 아니다. 남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허둥대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자신을 가다듬는다. 이 작은 태도가 그를 말없는 품격으로 이끈다. 그대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길은 거창하지 않으며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것,
삶의 작은 순간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그대의 침묵을 깊게 만들고 그 침묵 속에서 그대의 품격이 빛을 띠게 된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 자연히 그대의 자리를 존중하게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 없이도 대접받는 사람.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만든 결과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흐트러짐 없는 한 걸음을 이어간다면 그대 역시 말없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를 빛나게 할 것이다.